안녕하세요. 고구려 박사입니다. 2020년 이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20가지 산업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면은 우리에게 약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20가지 중에서 이제 물론 우리 환경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이제 성장하는 산업을 보면은 이렇게 20가지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서는 일부 우리나라 환경과 꽤 맞지 않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몇 년 지나면 한 5년이나 이렇게 지나면은 확실히 우리나라하고 이제 상관성이 있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학을 할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실은 직업이 매년 증가세가 1%만 돼도 굉장히 고성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직업이 실제로는 급격히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로, 다시 말하면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발전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에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홈헬스케어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우린 여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복합 연간 변화율이 4%예요. 이야, 이거 굉장한 거죠. 4%면. 여러분 4%는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연간 4%다. 자, 그래서 보면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와 노년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결국은 홈헬스케어가 노년층이 확대되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굉장히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하면서 점점 베이비붐 세대도 이제 크게 몇 가지 나누지만 크게 이제 두 보면은 1차 베이비붐, 2차 베이비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어, 퇴직을 막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몇 년 지나면은 이제 이게 마무리되고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면은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하는 시기는 뭐냐면은 한 2027년, 8년 이 정도 되면 이제 시작이 되죠. 예, 대충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홈 헬스케어 서비스가 절정에 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홈 헬스케어 서비스는 지금 서서히 준비하는 게 이제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외래 환자 치료센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현실적으로 별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 어떤 요소가 있냐면은 의료보험 체계가 있고 의료보험 체계가 미국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3%면 굉장한 건데 외래 환자 치료센터는 별로 애매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한 거죠. 이 부분을 잠깐 읽어볼게요. 최근 몇 년 동안 외래 환자 치료센터가 많이 출연하고 있음을 눈치챘을 것이다. 그 다음에 물리적 병원에 연결되지 않는 독립형 건물로 형성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어떤 걸 하느냐? 정신건강장애, 알코올, 약물낭명, 가족계, 기타 뭐 이런 어떤 의료센터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있겠죠. 하지만은 미국 같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족 및 개인 및 가족 서비스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하는 영역이 이것도 이제 2.8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 및 가족 서비스 이것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쪽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세요. 위탁, 보호, 입양, 생활기술 훈련, 약물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한동안은 크게 증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가 아닌 좀 더 개인과 가족에 관련된 어떤 또 다른 서비스는 분명히 증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정보 서비스인데, 대충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예를 들어 정보 서비스 산업은 신문, 전기 간행물, 도서 및 디렉트 출판사의 연간 이체법사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게 이제 실제 그 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죠. 아날로그 정보 출판 감소하고 디지털 출판물의 증가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디지털화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의료인의 사무실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미래에 굉장히 전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의사나 치과서를 제외한 독립적인 의료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한국에서 뭐 물리치료사 이런 것이죠.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우리나라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리치료 자체가 병원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독자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죠. 의료보험을 받고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으면 굉장히 돈이 적은데 개인 물리치료사에 가서 물리치료 받으면 굉장히 비싸게 먹히겠죠. 의료보험도 되지 않고.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되면, 예, 그래서 물리치료 자체가 외부 의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만약에 이런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훨씬 더 발전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의료 및 진단 실험실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증가하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의료 및 진단이에요. 이거는 4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자동화되고 이러면은 점점 증가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냐면 의료 진단만 하는 의료 진단만 하는 그런 어떤 공간들이 꽤 많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다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몸의 건강과 관련된 진단만 하는 거죠. 치료는 하지 않고요. 수술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진단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건강검진이죠. 건강검진이 굉장히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성과 관련돼요. 몇 회 이상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건강 진단을 하라고 이제 나오니까 그 수요가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의사 일반 병원에서 충분히 소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건강검진 관련된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컴퓨터 시스템 설계 이런 것은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지금 컴퓨터가 특히 뭐 AI가 관련해서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발달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업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뭐냐면은 농업이 땅도 많고 뭐 세일가스 등등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특히 뭐 임업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목재, 산림, 보육, 임산, 몰수집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한국은 글쎄요. 임업이 그렇게 발달할까요? 그건 의문입니다. 한국은 임업이 언젠가는 이제 장래성이 있긴 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산성이 높을 거라고 하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외래 의료 서비스입니다. 예. 이것도 뭐냐면은 아주 한국형으로 독특하게 되면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건강 검진을 하는데 상시적이라는 거죠. 상시적인 어떤 건강 검진, 그렇죠? 예. 그다음에 체력 어떤 평가하고 청강 어떤 서비스, 이런 청력 검사 서비스는 물론 어떤 그런 이런 거와 관련된 개선하는, 그렇죠? 다시 말하면 건강과 관련된 어떤 외래 의료 서비스, 예.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시장. 이건 뭐 이야기할 것도 없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산업들은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것은,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소프트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발달하죠. 특히 뭐냐면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자, 1차로 이제 이것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제 나머지 10개를 곧 가능한 빨리 여러분과 한번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